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학교 개학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일부터 고3, 중3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게 되죠. 실제 뭐 학교가 준비를 잘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학교도 매우 깝깝할 겁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깝깝할 거고, 또 한국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외국인들을 참 많이 만나봤는데, 외국 생활만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6년 반, 정확히. 근데 그때 외국인들을 정말로 많은 다양한 부류들을 봤는데 이 얘기가 아닌데 하게 되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적합하게 맞는 것 같고 적절하게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력이라고 할까요? 갖고 있는 어떤 민족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발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하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한 것은 외국 애들은, 뭐 그게 뭐 콜롬비아가 됐든, 스페인계가 됐든, 아니면 포르투갈 또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니까 뭐 별의별 남미 애들이 다 오니까요. 또, 뭐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애들 이렇게 보면 중국은 원래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꽉 짜여진 틀이 좀 있고요. 일본 애들은 정말로 꽉 짜여진 틀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좀, 그죠? 좀 헐거운 느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민족성은 굉장히 단단하죠. 이 얘기가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어찌됐건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예, 온라인 수업도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렇게 하죠. 뭐 초등학교도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 지금 대구하고 신천지 경우에는 아주 정말로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수도권 지역의 숫자는 어찌됐건 증가한다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숫자가 어쨌든 지금 두 자리 내지 세 자리잖아요. 뭐 99명이나 100명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달 정도의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조금 더 긴 두 달, 세 달. 근데 세 달 정도 이렇게 가면 한 학기를 거의 먹어버리게 되죠. 그 시험은 또 어떻게 칠 거냐, 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실제 오프라인에서 개강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겠다. 또 하나 이제 학원들은 꽤 많이 오픈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은 가고 있죠. 물론 학원에서도 관리를 잘 해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쌓여진 지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학교도 개학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것이 뭐 한 달 이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한 자릿수로 멈춰질 때까지 근데 지금 계속 외국에서 유입되는 뭐 유학생들이나 또 교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이렇게 쉽게 또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죠. 여러 가지 어쨌든 그게 한 자릿수로 내려오지 않는 한 학교 개학을 하기가 어렵다. 근데 최근에 뭐 이재갑 교수인가요?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나 또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어서 방송에서 한 거 보니까 얘기한 거 보니까 이 봉분이 증가하는 게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 전문가들에서는 이게 확 그, 터지기 일보 직전에 봉분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학교 개학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개학이 이렇게 어렵게 되면 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학생에게 이게 그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마다 대책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역시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임방 같은 걸 만들어놔서 아이들을 관리해가고 있는데 그 단임방을 가면 선생님이 어쨌든 그 단톡방에서 뭔가 지시를 내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질문하는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어쨌든 뭔가 지시를 하면 그 안에서 어찌됐건 대답을 좀 해주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 아닌 애들도 있고 한데 애들이 쉽게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죠. 그죠? 근데 안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니네들은 그렇게 단톡방에서 그렇게 안 하고 나면 단톡방 끝나고 나서 혹시 니네들 톡방 새로 만들어서 야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단체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대통령 없는 데서 욕하는 것처럼 뭐 선생님 없는 틈에 자기들끼리 수덕덕 거려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 우리 단체로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놀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정말로 놀라는 게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제대로 써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참 우리가 드라마 같은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 그 청개구리 같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다 같이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해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애가 죄송합니다. 그 애가 뭐지? 그 학교 선생님이 내라 그래서 다 안 낼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다고 뒤로 낸다는 아이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고 난 낼 거야. 나는 그냥 난 대학 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애도 있고 또 그 대한민국 아이들 중에는 어쨌든 그 같은 나이 또래에 보면 뭐 똘끼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로 아이가 똘똘해서 아니면 뭐 싸움도 잘하고 뭣도 다 잘해.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아이가 있고 해도 아무도 말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 준비 안 할 것 같지만 준비해가는 아이들이 반드시 있다. 학생부를 보면 가끔 그런 애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러니까, 골 때린다? 어찌됐건, 예, 어떤 아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자녀분하고 대화 나눌 때, 또는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너 안 한다고, 아니면 네 친구들 안 한다고, 안 하는 애들만 있지 않다. 반드시 그것을 친구들 사이도 좋게 하면서 뭐 레포트 낼 게 있으면 레포트 내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애들이 결국은 합격한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온라인 수업이거든요. 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면 우리가 보통 가끔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다가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 그 연예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라디오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이 이제 몇 년 동안 활약을 하고 끝나고 나서 뭐 인터뷰하는 걸 보면 아니면 뭐 중간에 꼭 이렇게 라디오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좋았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 감성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날로그적 감성이라고 할까? 어찌됐건 뭐 그런 것들이 더 풍부하게 되는 것처럼 선생님은 분명히 못 보죠, 아이들을. 못 보니까 독심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안 못 보시는 분들이 귀가 더 밝아진다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해주는 따뜻한 어떤 뭐 단톡방에서 그 어떤 질문과 대답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 또는 뭐 뭔가 수행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하는 친구들, 내지는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어찌됐건 어떻게 보면 면학 분위기가 수업 중이라고 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안 보는 사이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리드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단톡방 만들어 놓고 아이들끼리 따로 단톡방 만들어서 야 우리 하지 말자 이러면 참 아이들 참 그것은 여러 가지 놀이 중에 한 가지이니까 그것에 너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마라. 실제로 잘 준비해가는 아이가 있고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온라인 학기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학기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개학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개학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학은 했기 때문에 뭐 9월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기는 개학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전체 일정 때문에 고3의 시험 일정은 올해 어찌됐건 수능은 꼭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누구나가 어쨌든 처음 겪어보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적극적인 대응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더 적극적으로 내가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까지도 해 가라. 아니면 애들이 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레포트 5장 써오라고 한 거를 예를 들면 선생님 뭐 애들 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반장 정도로 추려서 다 같이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뭐 자유롭게 반장부터 5장까지 내는 걸로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꼭 5장 다 써오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도, 왜냐하면 선생님도 처음 해요, 이런 수업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또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매번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100%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수업마다 어찌됐건 다 틀린 거니까, 선생님마다 틀리고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겪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학생의 당사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 학생이 처한 그 상황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른 환경이 놓여져 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더 적극적이냐, 무엇이 더 자기주도적으로 보이게 할 거냐. 자기주도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예습도 하고, 또는 뭐 어쨌든 책을 읽는 거, 또는 뭐 어쨌든 질문하는 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생뚱맞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단톡방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단톡방이니까 다 보는 거니까 선생님 저 이런 책 읽어도 돼요? 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선생님 얘 뭔 뜬금포야 이러면서 그래? 기특하네. 기특해라 이러면서 뭔가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애들이 야, 너 뭐해? 공부하지 말라니까 뭐 너만 공부해? 너만 대학 가? 뭐 이러면서 또 뭔가 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만 대입에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그런 애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애들이 합격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자녀분과 현재 그 단톡방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런 남 안 한다고 나 안 하면 내가 대학 쟤들처럼 똑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좋은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들 안 할 때 나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은 숱하게 많은 또 다른 학교의 아이들이 있고 숱하게 많은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자사고 특목고에보다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한 그 결과물을 입학사정관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 너와 얘는 달라 조건이. 아니 조건이 다르다는 걸 알고 봐. 그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내고자 했던 그 노력들을. 그러니까 물론 그 노력들을 나중에 학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까지 다 한 그 학생부가 있다면 특목고 자사고만 합격하고 일반고는 합격하지 못한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특목고 이제 자사고 비슷한 곳을 다녔던 아이였는데 나중에 일반고로 이사간 아이였는데 이제 자사고 다닐 때는 어쨌든 이 수업 50분 동안 그 휴식 시간에 어쨌든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반고 가면 눈치 보여서 잘 못한다 그래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잠깐만 나 이것 좀 하고 하면서 좀 그나마 그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를 대학은 선발한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래는 그거 말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온라인 수업 결코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은 해내자. 그게 경쟁사회의 논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아이가 세상에는 없을 것 같지만 정말로 많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노력의 정도는 다 다르더라. 근데 그 노력의 정도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내 목에 차오를 만큼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